두 번째 주제는요. 그날의 진실이 묻혀있는 목소리 이정현 의원 녹취록 파문입니다. 이거 동영상이 아니죠. 녹취 실제 들어 예, 나오니까 녹음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녹음 파일이 많이 돌아가 있고 저도 이제 이걸 좀 한번 쭉 들어봤는데 아휴 참 그렇더라고요. 그 뒤로 또 뭐 새누리당에서 당연히 뭐 그 포지션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당한 대처를 했을 뿐. 예, 정당한 대처를 했을 뿐. 뭐 대통령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난달 30일에 이제 전국 언론 노조 등 7개 언론 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정현 의원, 현재는 의원이죠.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김시곤 KBS 보도국장을 압박하는 내용에 대한 그 녹취록을 공개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저희 같은 지면 같은 데서는 실제 이제 전문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녹취록 자체는 뭐 방송에서 여러 번 타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딱 그거였어. 관점은 하나였어요. 당시에 이제 KBS가 보도를 하는데 해경의 문제점이나 이런 초동 이게 조치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당시에 해군이나 구조하려 인력이 갔는데 뭐 통제를 하려 하면서 이게 구조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보도가 그러니까 지금 다 기억해 보시면 초창기 세월호 보도 때를 기억해 보시면 지금 나온 그 내용이랑 좀 맞춰보면 좀 이해하기가 더 편하실 건데 해경 자체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가 핵심이었죠. 근데 이제 당시에 보도국장은 이거를 아니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 다 들어보셨으니까. 배에 있는 그 최고의 전문가도 운전하고 있는 놈들이 그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해야지 뛰어내리고 지금 그 뛰어내릴지도 몰라서 지금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그러는데 그 해경을 두드러 패고 그 사람들이 마치 뭐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이 해경이 와서 정부를 이거 두드러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죠.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꿔보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조직이란 게 대단한데 표지부터 대장이 틀렸어. 오늘 봤네.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이게 여기 보면요 이런 내용 있어요. 뭐 국장님 나 요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저도 그건 좀 아주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이거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당에서는 이거 언론 탄압이고 언론 통제다라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부탁한 거다. 정정을 요청한 것이다. 에? 봐라 이게 뭐 요즘 세상에 어떻게 언론 통제가 가능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강요죄 아니에요, 변호사님? 이거 진짜 반협박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뭔가 검토를 해야 돼. 이거 업무 방해도 좀 검토를 진짜요. 해봐야 되는 거고 이게 누가 부탁을 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게 일반인들이 그쵸. 정정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언론사에다 연락을 해서 더군다나 보도국장한테 연락을 아마 해가지고 전화 그냥 끊어버릴걸요. 연결도 안 돼요. 연결도 보도국장한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해요. 보도국장 전화번호도 모를 뿐더러 회사에서 알려주지도 않겠죠. 연결도 안 해주겠죠. 근데 뭐 선후배 관계니까 뭐 어떻게 연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부탁을 하고 막 그 어떻게까지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걸 정정이다. 사실과 다른 거. 그럼 정정보도 청구권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법상. 보도를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청와대측 의견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왜 법은 만들어 놓고 지들은 법을 안 지키고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그건 좀 문제가 불편한 있어요. 절차 다 거치게 만들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 콜로 기자한테 바로 연락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놓든지. 그러니까 그 녹취록 자체의 흐름을 보면 딱 그런 느낌을 들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부탁이라고 이제 새누리당 쪽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꿔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도를 안 나가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현재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청와대 홍보 수석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자체가 엄밀히 따져 얘기하면 그거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뭐 그러게요. 이건 3살 애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채팅창에 보면 국장이 어떻게 압력을 안 느낄 수가 있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되죠. 않느냐. 대화 형식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엄청난 직급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던지면 당연히 좀 다르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KBS는 공사잖아요, 공사. 정부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압박이나 압력에 이게 뭐 이사 구성 자체도 관여가 다 되어 있고요. 공영방송이 뭐 MBC나 KBS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그렇죠. 많이 보여왔죠. 예, 자기가 그냥 자리 내놓고 뭐 잘리면은 자기 혼자 정의로운 사람 되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더 우대하고 대우해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리 보존하려면은 그냥 위에 계신 분들 그냥 비 맞춰가면서 그냥 듣기 좋은 얘기들이나 하면 뭐 옛날에 뭐 군사정권 때 언론 보도나 이런 거 엄청 왜곡시키고 했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모르겠어요. 좀 뭐 통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세월호는 분명히 예전에 KBS 분들 그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일반 그쵸, 기자분들 하셨죠. 사과했단 말이에요. 대국민한테. 네, 사과했죠. 당시에 네. 보도한 자기네들이 취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먹고 제대로, 이런 부분에 하지 대해서 않았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채팅창만 보더라도 일반 국민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어떤지 다 이제 정치인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건지 알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언론 통제를 한다는 얘기는 일반인도 다 통제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어르신 세대로 따졌으면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나 이런 때 땡전 뉴스라고 해서 9시 뉴스 딱 하면은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땡. 전두환 대통령이 땡. 딱 뭐 그랬죠. 어디 네. 간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스가 쫙 나갔던 그러니까 공영방송은 그때 당시 KBS랑 MBC밖에 없던 시절에 네. 당시 뉴스는 무조건 대통령님이 또는 각하께서 뭔가를 하신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뭐 전번에 지지난주 그러니까 저희 방송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평화의 댐 때도 우리가 왜 다 속았냐면 아니, 방송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국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방송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게 여전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전할 거라고 믿는다라는 거. 네. 그런 의식이 지금 이번 그 녹취록 자체에서 너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주 기자님 판단하셨을 때 우리나라 지금 언론 자유의 수준이 어떻다고 보세요? 기자님이시니까 그래도 뭐 체감하시는 게 저희랑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이건 보도도 많이 된 거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희 나라가 언론 제도가 상당히 높았던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래서 뭐 전국 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뭐 매해마다 이 그 각 나라의 언론 지수를 180개국 을 순위를 나열을 하는데 당시 노무현 정권 때가 한 31위까지 해서 저희가 역대 최대 높았던 때였고 현재는 70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 얘기는 이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돼요. 2006년 노무현 정권의 31위였다가 바로 2009년도에 69위까지 떨어져요. 지금 70위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보다 약간 높았던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013년에 50위였다가 2014년에 57위였다가 2015년 작년에 60위였다가 올해는 또 10계단 더 물러난 70위 역대 최저까지 떨어졌는데 이 얘기는 이제 일단 저희가 지금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신문을 봤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보도되는 내용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 이분을 판단할 때 그래도 이게 좀 나쁜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보니까 그 언론의 자유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보니까요, 뭐 다원주의, 자본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미디어의 독립, 뭐 취재 환경과 자기 검열, 뭐 법적 장치. 그리고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뭐 뉴스 생산 구조, 뭐 언론인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것들 뭐 총 한 87개 항목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언론의 자유 순위 지수, 언론 자유 지수라는 거를 발표를 하는데요. 뭐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떨어져서 지금 뭐 거의 하위권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언론의 자유가 위축이 되면 왜곡된 보도가 나가게 되겠죠.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되잖아요. 미디어 오늘이 정리한 걸 보면은 총 한 5가지의 언론 통제 최근에 있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5가지 나라면 김성호 청와대 홍보수석의 국민일보 압박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메르스 정국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해 6월이죠.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국민일보 기사와 관련돼서 편집국장한테 홍보수석이 전화를 해서 그게 기사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한구 총리 후보자 의혹 보도 외압해서 이한구 당시에 예전에 총리 후보자 시절이셨을 때 후보자 지명이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신 의혹 보도를 막았다. 이런 얘기를 뭐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옥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아서 뭐 노출록이 공개되고 그래서 떠들썩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 KBS 또 관련된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청와대 개입을 폭로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홍보수석 이인호 KBS 이사장과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김성호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 이인호 KBS 사장한테 전화해서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을 청와대 지명 후보로 검토해라 뭐 이런 식의 압박을 줬었다라는 얘기도 뭐 흘러나온 적이 있었고 또 정윤회 사건 특종한 다음에 세계일보 관계자를 청와대 사람들이 만나서 또 후속 보도가 나가지 않게끔 막았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 최동호 혼외자 보도에서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 최동호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를 조선일보가 하면서 오히려 이거는 정부와 이렇게 커넥션에서 다른 사건을 좀 묻은 뭐 경향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뭐 언론 통제 유형에서 한 5가지 유형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얘기해서 정리하니까는 귀에 들어오는 거지. 뭐 당시에 이거 개별 사건을 봤을 때는 아마 국민들도 거의 관심을 갖지 않으셨었을 거예요. 그게 뭐 해경의 잘못이든 경찰의 잘못이든 간에 결국에는 그 수장이잖아요,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지시를 잘못했든 아니 못했는데 알아서 자기들끼리 잘못 움직여서 문제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 자기 밑에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이 아 멋있다. 응?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은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 모습을 봤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아마 정치인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아마 국민들이 더 좋을 것 같고 네네. 사실 뭐 알 권리 우리들한테도 그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있는 건데 그런 걸로 언론 하나 막는다고 사실 뭐 그거를 막을 수 있나 요즘 같은 세상에 네네. 정말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같고 그렇죠. 네. 네. 기자님은 이게 어떻게 이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정치적인 싸움으로 갔잖아요. 지금 네. 뭐 언론 통제가 아니 그렇지 않다. 이건 뭐 청와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네. 그러니까 홍보수로서 제대로 역할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뭐 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일단 세월호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모르잖아요. 세월호가 왜 그렇게 뒤집혔는지 변침으로 뒤집힌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안에 있는 그 제주에 있는 해군기지에 들어갈 철근을 싣고 가다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또 어떤 음모론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밝힌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뭐 국정원이 세월호 선주와 관련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뭐 정부가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를 했다니 뭐 어쨌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든 이유는 특조위가 1년 운영되면서 아무것도 밝힌 게 없기 때문이고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 뭐 하나 제대로 명확하게 밝혀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이미 그러니까 여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치 싸움으로 갈 게 아니라 서로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차후에 일어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원인도 명확히 밝혀내야죠. 뒤처리해야죠. 이제는 이미 벌어져 버린 사건 잘 빨리빨리 그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 어쨌든 너무 그 어처구니 없는 대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죠. 그 유족들은 뭐 아예 생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분들도 다 국민입니다. 그걸 편가르게 나눠서 뭐 하면 안 되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거기서 정말 뭐 단식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이상의 것을 하더라도 전혀 이해 못하지 않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 법도요, 지금 그렇게 문제 해결하고자 만든 그 법 자체를 지금 빨리 없애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뭔가 진지한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힘 있는 놈이 뭔가 거기에 그 관련성이 있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동안 어떻게든 막고 있다가 나중에 터지거나 말거나 그러려고 있나 보다. 뭐 온갖 음모론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쓸데없는 논의에 어떤 그 힘을 낭비하기보다는 좀 해결에 집중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시사 돌지구 탑3의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